안녕하신가 친구요. 오늘은 7월 11일 오후 8시인데 ASP.NET Core 2.1 이번에 8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오늘 배워볼 내용은 링크에서 이제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 구독자분이 질문사항 하신 거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 일단 아마 너도 약간 궁금해 할 수도 있는 내용이야. 일단 내가 저번에 링크 투 SQL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지. 자, 링크 투 SQL에 대해서 좀 그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 예를 들어 어떤 이런 from 뭐 유저 뭐 유저스에 있는 거를 어떤 거를 셀렉트해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게 링크 쿼리식이지, 쿼리 구문으로 표현된 링크 쿼리식, 이 쿼리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링크 투 SQL이냐, 아니면 근데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린다 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 일단 요거는 지금 이거 자체로는 이제 링크 구문에서 쿼리 구문을 뜻하는 거고, 단순히 이걸 쓴다고 해서 링크 투 SQL을 구현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지난 강좌를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 지난 강좌를 보니까 몇 가지 내용을 좀 빠뜨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가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 일단 링크 투 SQ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링크 투 엔티티스라는 게 또 있어.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이 링크 투 엔티티는 엔티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엔티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 링크 쿼리식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거를 링크 투 엔티티야. 링크 투 엔티티. 그리고 링크 투 SQL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제외하고 그냥 시스템 데이터라는 DLL이 있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DO.NET이 여기 들어있는데, 시스템 데이터에 들어있는데 ADO.NET 기반이라고 해도 되겠지. 뭐 어쨌건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데이터 링크라는 그 DLL이 있어. 그걸 참조를 해서 링크 투 SQL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엔티티 프레임워크 이전에 최초의 C# 계열 중에 최초의 ORM 툴인 걸로 알고 있어. ORM은 그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매핑, 어쨌든 어떤 클래스들의 매핑 되는 거지. DB랑 클래스, 지금 코드들 간에 매핑을 시켜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DB 개발에 대한 좀 속도를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제 링크 투 SQL은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아닌 그냥 시스템 데이터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제 DB 통신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링크 투 SQL. 그 다음 링크 투 엔티티는 엔티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링크 쿼리 구문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것, 요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너도 이제 모르고 있었다면 이 부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 조인. 지난 코어 1.1 강좌 때 내가 게시판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냥 쑥 빠뜨리고 그냥 쑥 지나간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오늘 할 내용이야. 이게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와 이제 링크를 이용을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테이블 간의 데이터 연동이,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 지난 1.1 강좌에서는 게시판을 작성했을 때 작성자 이름을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숫자로만 남겨놓고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일단 우리가 작성했던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스터디 콘솔을 열어서 한번
작성할 텐데, 이 작성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기존에 엔티티라고 정의해 놓은 게 유저 테이블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조인을 하려면 다른 테이블이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이제 로컬 DB를 열어가지고 로컬 DB에 데이터베이스 ASP.NET Core DB 들어가서 테이블을 이제 새롭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 테이블은 이제 여기서 우클릭해서 add new table 해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줄 텐데,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드냐면은 뭐랄까, 그냥 대충 이름 지을게. 포지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 이 포지션이라는 테이블, 뭐 정확한 의미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있는데 그 사용자의 직급, 예를 들어 과장이냐 대리냐 아니면 사원이냐,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직급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그 유저에 대한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걸 합쳐서 조인을 해야지 직급명 그 다음에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제 나는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직급을 나타내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 여기다가 이제 포지션 네임 해서 포지션 번호와 포지션 네임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것도 뭐 n바차로 한 뭐 50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은 그냥 뭐 동일하게 포지션이라고 적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 업데이트 해서 업데이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제 DB가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포지션은 이렇게 포지션 번호와, 그러니까 그 직급 번호와 직급명이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요거를 연결해 줄 이제 유저 테이블에는 이제 이른바 foreign key라고 있지, 외래 키를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외래 키를 한번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유저 테이블에 우클릭해서 여기 이제 뷰 디자이너 이 부분 들어가서 이제 수정을 할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foreign key를 적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정의를 했던 게 포지션 테이블 포지션 아이디가 그 포지션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포린 키라면은 유저 테이블에는 포린 키로 이제 포지션 아이디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동일하게 포지션 아이디라고 정의를 하고 인티저로 한 다음에 널이 없는 걸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미 유저 테이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널 허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게 돼.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새로 만든 컬럼이 널을 허용하진 않지만, 지금 기존의 데이터들은 이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데이터가 기본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널이 허용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야. 지금 밑에 거는 아까 업데이트 했던 내용이고, 지금 위에 게 지금 시도를 했던 업데이트 내용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널로 허용을 해주고 이제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녹색 체크 표시가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포린 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널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널 체크를 없애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널 체크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 여기에 유저 테이블에 우클릭을 해서 뷰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에 포지션이 널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 이걸 그냥 다 숫자 1로 바꿔주도록 할게. 자, 1로 바꿔줘서 데이터가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널 체크를 해제를 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누르도록 할게. 그러면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해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지. 이제 널 허용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직접적인 포린 키를 걸진 않을 거야. 그 이유인 즉슨 보통 조그만한,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포린 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시는, 밥 먹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포린 키라든지 이런 데이터 중복에 관해서 데이터 중복을 아예 무결성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DBA들이 존재하지. DBA들이 존재하는데 조그마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DBA가 없고 개발자가 DB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게끔 되어 있지. 그렇다 보니까 포린 키라든지 이런 외래 키라든지 아니면 조인 관계나 아니면 뭐 인덱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렇다 보니 포린 키를 정의를 해놓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포린 키 제약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그런 회사가 있어.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그래. 그렇다 보니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 개발 회사나 아니면 조그마한 그냥 일반 회사에서는 포린 키 제약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걸어 놓는데 포린 키 제약은 걸지 않고 개발하는 게 뭐 스탠다드 아닌 스탠다드가 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포린 키 안 걸고 뭐 진행을 해도 되겠지. 그래서 그냥 포린 키를 안 걸어도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포린 키를 안 거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쉽게 개발을 하기 위함은 아니야. 그건 아니고 포린 키를 안 걸어도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는 이게 조인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린 키를 걸지 않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그래서 지금 이제 포린 키라고 적었지만 실제 포린 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여기 보면 SQL에서도 포린 키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정의를 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좀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자. 그래서 1번은 사원, 2번은 주임, 3번은 뭐 대리, 뭐 4번까지 한번 작성해보자. 과장, 5번 부장까지. 그래서 1, 2, 3, 4, 5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부장이라고 정의를 했어. 그리고 유저에서도 홍길동 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엔티티 폴더에 가서 지금 포지션이라는 테이블은 있지만 그거에 관한 매핑이 될 만한 그 엔티티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모델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엔티티 부분에 폴더에 클릭을 하고 우클릭해서 add new item 해서 이번에는 포지션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는 prop 탭탭 해서 int로, 그래서 포지션 id, 포지션의 번호지. 그 다음 prop 탭탭 스트링 포지션 네임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 그리고 상단부에는 컨트롤 점 눌러서 이제 필요없는 유직문을 삭제하도록 하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유저 테이블, 유저 클래스도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컬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밑단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게. prop 탭탭 해서 인티저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다 탭 해준 다음에 포지션 id라고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public 포지션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정의해주는 이유는 이따가 한번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자, 다 끝난 건 아니고 DB 컨텍스트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지. 모델 클래스가 추가가 됐으니까 DB 컨텍스트도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깜빡했는데 여기 포지션스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포지션스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EF 스터디 DB 컨텍스트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DB 셋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를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포지션
그리고 포지션을 복사해서 포지션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메인 그 메서드가 있는 program.cs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우선 기본적인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 그래서 var 리스트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줄게. 요것도 닫아버리고, 자 크게 해서 var 리스트 해서 db에 어떤 유저들을 가져오는데 to 리스트를 시행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거를 for each문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특정 유저가 하나가 생겼을 때 그 유저는 어디에 있느냐, 리스트에 있다. 리스트에 있을 때 이걸 콘솔로 출력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스트링 포맷, 향상된 스트링 포맷을 사용해 볼게. 일종의 그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유저 점, 그래서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 점 유저 네임, 그 다음에 뭐 괄호 해놓고 자 유저 점 뭐 벌스, 그 다음에 유저 점 이번에는 포지션 아이디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럼 요거를 한번 토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번호,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포지션 아이디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이 포지션 아이디에 대한 숫자가 아닌 그 포지션 아이디에 연동이 된 포지션의 네임, 직급의 이름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상태로는 조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제 리스트 부분에 이제 링크 쿼리식 부분, 그 메서드 구문에 이 부분을 첨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배워볼 내용이 이거야. 점 include라는 것이 있어. include는 어떤 특정 테이블 안에 어떠한 연동이 될 그러니까 조인이 될 만한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그런 메서드야. 그래서 include 해놓고 여기도 동일하게 람다식을 써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떤 유저가 있다, u goes to u. 여기다가 포지션 아이디를 하느냐 아니야, 우리가 조인하게 될 포지션이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여기 for each문에다가 F9번 눌러서 여기 이제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그 다음에 디버깅 상태에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 F5번 눌러서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자 포지션 네임 잘못된 컬럼입니다. 이거는 내가 컬럼을 잘못 적어준 것 같아. 자 포지션에 디자이너 가서 여기 I가 빠졌구나. 이게 기계식 키보드가 내가 이거 쓰고 있는데 이 기계식 키보드가 오래 쓰니까 이런 오타가 자꾸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시 업데이트를 할게.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for each문에 딱 걸렸지.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를 한번 딱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에 리스트의 카운트가 4개라는 표시가 보일 거야. 지금 화면상에선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4개라는 표시 안에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리스트 안에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 아이템들은 보면은 하나의 유저가 들어있지. 유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거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birthday,
뭐 포지션 아이디, 유저 아이디, 뭐 홍길동 뭐 이렇게 쭉 나오지. 근데 여기 보면 포지션이라고 정의해 놓은 부분이 보이지. 여기에다가 또 살짝 올려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조인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션 아이디에 1번이라고 정의했던 게 포지션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그 포지션 네임까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이미 조인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포 이치문에다가 F9번을 눌러서 조인을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주고 F5번을 눌러서 계속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할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표현할 거는 여기에 이제 포지션 아이디를 포지션의 네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우리가 아까 앞서 봤듯이 리스트 안에는 포지션이라는 클래스가 또 내부적으로 하나 더 있게 됐지. 이 포지션이란 클래스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란 클래스를 여기에서 또 정의해 준 이유는 포지션을 조인을 했을 때 그럼 포지션에 소속되어 있는 컬럼들도 우리 유저 테이블 안에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적어 준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표시하려면 아주 직관적이지. 여기다가 포지션 포지션 네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제 include가 없으면은 이 포지션 자체, 포지션 테이블이 데이터가 널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돼. null reference exception. 이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게 널인데 포지션 네임은 또 뭐냐 해서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하고 include가 쓰여지게 되면은 포지션이 들어있으니까 포지션 네임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그 직급에 대한 이름이 표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보이지? 자, 이렇게 홍길동은 1번이니까 사원, 그 다음에 임길동은 2번이니까 주임, 김길동 대리, 임길동 과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줬어. 아주 간단하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람다식으로 어떤 그 특정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그냥 모든 그 자동으로 조인이 되면서 조인이 된 테이블 쪽의 데이터도 모두 가져오게 되는 이 마술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편리성이 강조되다 보면 퍼포먼스, 성능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 인클루드가 다른 거 다 좋아. 그래, 이렇게 단순 조인을 할 때 몇 개의 컬럼이,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테이블에 보면은 컬럼이 몇 개 되지 않지.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컬럼이 뭐 한 30가지, 50가지가 넘고, 그리고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뽑아 왔을 때 유저 리스트를 10,000개 리스트를 뽑아 왔다면, 그러면은 그 10,000개 리스트에 각각 한 개 유저마다 포지션 데이터가 30개의 컬럼이 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냥 30개의 컬럼이 있다. 근데 그걸 10,000개의 유저를 가져왔다. 그러면 30만 데이터가 그냥 쭉 같이 넘어오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조인을 하긴 하지만 그 조인했을 때 조인의 특정 테이블의 특정 컬럼 데이터만 필요로 하는데, 이 include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를 다 불러오게 되니까 성능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좀 더 향상된 쿼리를 작성을 하고자 해서 이제 링크의 이제 쿼리 구문이 좀 더 퍼포먼스 향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적화된 쿼리를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쿼리 구문, 링크에서 쿼리 구문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어찌됐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워볼 내용들은 다 초급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컬럼을 막 30개, 50개 컬럼을 작성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단순 블로그나 이런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include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인하는 방식을 써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도 SQL 서버나 이 ASP.NET 코어 프레임워크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이번 강좌를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래서 이 include를 꼭 기억을 해주고, include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테이블을 먼저 정의를 해주고, 테이블이 정의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다가 엔티티 클래스, 모델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는데, 모델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포린 키 위치, 유저 테이블이지, 포린 키 위치를 이렇게 정의를 꼭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DB 컨텍스트 부분에 이런 식으로 DB set 요 부분을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include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조인을 해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요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오늘은 요 부분 짤막하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곧바로 이어서 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